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큐리티 엑스퍼 프리뷰 화면 캡처 화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직접 시큐리티 박람회에 참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사정, 개인 사정이라든가 현재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방문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쇼룸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, 또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각 기업의 사이트에서 최근에 이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비들, 최신 설비들, 그리고 현재 트렌드들을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큐리티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, 어떤 분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이 장비들은 현재 이 비대면 사회가 이제 완전히 일상화되면서 이제 각종 이 화상회의와 관련된 또 원격 수업과 관련돼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지고 있고, 또 이렇게 각종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이제는 뭐 누구나 여러분들 뭐 줌이라든가 구글 클래스라든가 뭐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익숙해지는 것처럼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마 이러한 그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 원격 이 회의 시스템, 원격 연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,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도 시큐리티 이 시설로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원격 회의와 관련된 화상 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, 프로그램, 솔루션들이 이게 왜 이 시큐리티 장비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, 그렇죠. 이 비대면 사회에 이러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원격 회의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 보호, 정보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이 화상회의 패키지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.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뭐 공공기관, 즉 뭐 국가라든가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 차원에서 하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하던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이 서로 오고 가기 때문에 암호화 처리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 시큐리티 이 솔루션 시큐리티 장비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이 IT 로그인이라는 기업에서는요, 정보보안 네트워크 업체로 20여 년 이상 이 시스코라는 세계적인 이 솔루션 업체의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.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관인 조달청의 각종 인프라 구축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이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 코로나 이후에 모바일 기반의 근무 환경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택근무, 그리고 다양한 뭐 비즈니스든 학습이든 아니면 회의든 이러한 거에 각종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회의 시스템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뭐 이 사업상에 아니면 뭐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항상 회의가 필요한 화상회의가 가능할 거고요. 또 화상회의 말고도 실제로 팀 단위로 어떤 같이 작업을 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바로 옆에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. 이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모니터와 이 데스크탑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이 돼야 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일종의 뭐 이렇게 동영상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이든 아니면은 이게 녹화된 거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지만, 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. 제공되어 있는 화면이 있고 제공된 화면 말고도 함께 그 옆에 그렇죠. 다른 사람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데이터나 파일을 주고받거나
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데스크탑 모니터 솔루션을 함께 구성을 하고 있고,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 보안 솔루션, 즉 중간에 혹시 만약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한다라든가, 관련돼서 프로그램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설비를 함께 강화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고, 이 재택근무를 중앙에서 컨트롤하는, 즉 누군가는 회사에 나와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뭐 지휘 감독을 하거나 전체 회의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의의 주재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관련돼서 각종 화상 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, 그 각각의 개인, 이 클라이언트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갖춰놔야 될 환경, 이러한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해주는 이러한 단말기와 이러한 솔루션들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여기에는 뭐 이 랜섬웨어라든가 피싱이라든가 악성 코드 감지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보안 프로그램은 당연히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요.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이 민간경비 시장에도 함께 들어와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, 또 원격회의나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 일상화될수록 보안산업은 또다시 새로운 분야에, 우리가 그동안 보안산업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도 이렇게 민간경비, 시큐리티 분야로 자연스럽게 편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볼 이 시큐리티 장비 이 설비들은요. 지금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그동안 정보보호 시스템을 이 정보보호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이 업체가 그동안에 이 패치를 수집해서 이를 검증하고 수행하고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이러한 이 서비스입니다. 자, 패치라고 하면은요,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는 뭐 이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이 공인인증 시스템이 공공인증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고, 민간인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만,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면은, 그렇죠, 소위 말하는 액티브엑스를 포함한 각종 이 보안 패치들이 깔리면서 나름대로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러한 보안 패치, 보안 시스템이 깔려 있어야지만 해당된 뭐 소프트웨어나 앱이나 아니면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이 패치를 깔아가지고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깔리고 있는 패치 중에 그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만약에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그야말로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로 악성 코드를 유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은, 그렇죠, 당연히 그 해당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 정보 보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이 보안 관제에 관련돼서 이 해당 이 컴퓨터라든가 서버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이 프로그램 솔루션들이 여기에 이 보안 패치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항상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, 즉 이 바이러스를 검색해주고 바이러스를 퇴치해주는 이런 백신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보안 패치를 점검해주는, 분석해주는 이러한 솔루션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각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, 앞서서 얘기했었던 뭐 화상회의 시스템 포함을 해가지고 각 기업이라든가 또 특히 데이터가 말 그대로 이 해당 이 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업체들, 예를 들어서 뭐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, 뭐 보험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각종 이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최근 이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이 앞서서 나와 있는 뭐 이 화상회의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에서는 뭐 교육과 관련된 거, 학사 정보 관련된 거,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되지 않도록 이 보안 시스템, 보안 패치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요. 또 이러한 것들을 항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이거를 다중적으로 분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, 그렇죠, 결국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안티바이러스, 이 항바이러스의 이러한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 보안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
자, 이와 유사하게 세 번째 볼 기업도 이 안랩이라는 업체인데, 이 안랩은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. 그렇죠. 예전에 그 안철수 연구소에서 이 사명을 바꿔서, 그러니까 회사명을 바꿔서 이 안철수 연구소, 즉 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V3 백신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, 또한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컴퓨터 우리가 이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아주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해준 이러한 이 회사입니다. 자, 이들 기업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, 그렇죠. 당연히 각종 방화벽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명령어를 제어함으로 해서 안티바이러스, 안티스팸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보안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소위 말하는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의 각종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각종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는 이 보안 위협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뭐 이 서버를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뭐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공격 대상이 되거나 그거 자체가 랜섬웨어의 발신처가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내지는 이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위협 요소들을 그렇죠. 이 시스템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고, 또한 만약에 어떤 의도적인 공격, 이 악의적인 이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해킹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를 전체 네트워크를 통제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차단을 하고 각종 보안 위협이라든가 네트워크 사용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이 네트워크 담당자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혹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이 과도한 과부하, 또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학생들이 수강 신청에 몰림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동영상 서비스에 몰림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뭐 트래픽과 관련되는 위험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관제해주고 이를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딜레이 시키거나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하게 해줌으로 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, 즉 각종 이 화상회의와 관련된, 특히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보안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, 또 이렇게 안티바이러스 자체적으로 보안 패치를 점검해주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것, 또 안철수 연구소처럼 각종 네트워킹과 관련되어 있는 불법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해킹 시도라든가 과도한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거나 네트워킹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것,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CT 기반의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 기반의 서비스였고, 이게 민간 경비,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들어와서 이 시큐리티 시스템, 정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서 현재 안정적인 각종 비대면 사회 내에서의 이 보안 사항들을, 이 민간의 시큐리티 보안 사항들을 잘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솔루션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결국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각종 데이터,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각종 시스템 솔루션,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비대면 사회, 또 이 ICT 기반의 4차 혁명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, 우리가 실시간으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온라인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볼 기업은요, 이 각종 최근에 이 비대면 사회로 변화를 하면서 이 각종 이 신분 확인이라든가 신원 확인에 있어서 각종 바이오 인식, 또 그 외에 RF 카드와 같은 신분 인식, 신분증 인식, 이러한 신원 확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러한 업체입니다. 자, 여기에서는요,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지문, 또 RF 카드,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키처럼 되면은 자연스럽게 걸리고, 그 외에도 모바일 출입 카드라든가 다양한 인증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출입 통제 시스템에 있는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함께 결합을 시켜서 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즉, 이렇게 작은 단말기 하나가
필요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이 RF 카드로 이게 직접 카드를 대면 RF 카드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문을 대면서 지문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QR 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이 적외선 이 망을 통해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이 RF 이 QR 코드를 읽거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 하나의 이 패드럽과 같은 이러한 이 단말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다양한 이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명확하고 신뢰도 높게 이 기술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단말기, 이러한 시스템들은 당연히 이 오작동률이 적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얼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, 즉 왜냐하면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말기도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, 즉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입출입하는 곳이라든가 서비스하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뭐 하루에 이 방문객이 많지 않은 이러한 학교를 포함한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얼굴 인식과 관련돼서 어떤 날씨에 의한, 즉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지돼서 그 안에서 신원 확인을 하려는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, 소위 말하는 오 인식률이 엄청나게 낮은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, 또한 이러한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 데이터로 쌓이고 그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 딥러닝 기술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뭐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날씨 변화에 따라 오차밀림이라든가 주변 얼굴 주변에 있는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거에 모두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함께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단말기로 이 기술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. 마스크를 착용을 했거나 또 열화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함께 이 발열 감지 기능이 함께 들어있기도 하고요. 또한 원격에서 사용자를 등록한다라든가 비대면 비접촉 기능까지도 모두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또한 얼굴 인식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문을 대는 지문 인식이라든가 그 외에 RF 카드, 기타 이 QR 코드를 포함한 모바일 출입 카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. 최근에는 각종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인증 수단을 통해서 빠르게 등록을 하고 빠르게 이거를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모두 다 가능해졌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러한 이 단말기, 이러한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은 뭘까요? 그렇죠. 지금 보면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QR코드를 통해서 이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RF든 지문 인식이든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간편하게 등록을 해서 간편하게 현장에서 적용한다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. 당연히 바로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명확하게 이 보안 시스템과 연동해서 같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. 따라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이 단말기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바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 통합 보안 솔루션과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,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여기에 뭐 별도의 전자출입 명부 따로 QR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개인이 준비한 QR 코드로 일반 가게라든가 뭐 상점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, 뭐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이버 출석처럼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 등교라든가 출석 여부를 실시간으로 바로 강의실에 들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 현장의 활용도에 맞게 적응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한편 이러한 유사한 제품으로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새로운 제품은요. 이 스마트코어라는 업체에서 생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국경에서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항만이나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지문 내지는 얼굴 영상 판독기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입니다. 자,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
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해외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 방문 같은 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 해외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국 공항을 이용을 할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특히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바로 이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은 얼굴 정보를 이 전자여권과 함께 판독을 해서 같이 저장을 그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.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전자여권과 그 사람의 얼굴 인식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, 즉 하루에도 그 수만 명, 수십만 명이 서로 오고 가는 이러한 공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여기에 지문과 얼굴과 그리고 여기에 이 전자여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개인정보를 함께 매칭시켜서 역시 이것도 보안 솔루션으로서 이 보안 솔루션으로서 안정성을 보장을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기술력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특히 뭐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FBI를 포함해서 각종 이 중요한 국가의 주요 국가의 주요 기관에다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자, 결국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단말기로는 현재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지문을 감식함으로 해가지고 지문 정보와 얼굴 정보를 함께 연결되는 이 솔루션으로 전자여권하고 함께 보완을 해주게 되고요. 여기에는 앞으로 뭐 출입국 심사와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전면허증, 뭐 여권, 비자에 대한 정보는 당연하고요. 이 얼굴의 안면 인식 정보와 양손에 있는 지문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출입국 심사도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출입국 심사를 한다라든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출입국할 때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신도리코라는 업체입니다. 아마 신도리코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종의 그 복사기 팩시밀리 업체였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복사기 팩시밀리 업체도 왜 이러한 보안산업 민간경비 시장에서 함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느냐? 네. 이제는 복사기와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도 소위 말하는 그렇죠. 일종의 보안 정보, 즉 이 보안 유지를 해야지 되는 이러한 데이터가 여기에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각종 문서라든가 복사물이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장해주고 어떻게 잘 관리해주느냐 이렇게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복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모든 사무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뭐 학부 사무실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복합기인데 이 복합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복사를 했다 그러면은 복사한 즉 스캐닝 했었던 이 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인쇄물로 받아보긴 합니다만은 이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또 전원이 꺼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별도의 이 롬이 있으면은 그렇죠. 자연스럽게 여기에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. 따라서 이미 어떠한 이 복사나 인쇄물이라든가 스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 이후에 이 사전 보안 작업이나 아니면 사후 보안 작업과 관련돼서 각종 출력 장비에 총합적으로 이 보안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지만 여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안전을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각종 종이도 특수한 종이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종이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A4 용지가 아니라 그 종이가 그 공간에서만 활용이 되고 이 종이에 별도에 달려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금속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즉 어떠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연구 개발실이라 그러면은 그 연구 개발실을
그 종이가 벗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고나 알람이 뜬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편하게 쓰는 뭐 이러한 뭐 이 복사기라든가 복합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단순한 이 컴퓨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순한 주변 기기들도 그렇죠. 자연스럽게 이 민간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시큐리티 장비 시큐리티 산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셨던 기업들은 이 각종 장비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냥 단순하게 도어록에서 조금 발전을 한 또 내지는 뭐 신분 확인에서 조금 뭐 발전했었던 단말기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복합기처럼 우리 주변에서 생활 주변에서 활용했었던 각종 장비들이지만 이러한 장비들이 각종 보안 요소와 가면 갈수록 비대면적인 요소들이 증가하면서 이 안전과 관련돼서 보안 유지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기능이 첨가가 되고 또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각종 시큐리티 민간경비 장비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셨습니다. 앞으로 각종 ICT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각종 설비들도 자연스럽게 이 각종 정보 보호를 포함한 이 보안 시설, 보안 장비, 이 시큐리티 장비로 새롭게 추가가 되고 새롭게 이러한 기능들이 함께 융복합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게 앞으로의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단순한 장비들도 이게 좀 더 보안 유지나 아니면 각종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